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에서 8.15 광복절 특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더라, 누가 빠졌다더라. 지금 썰이 분분하죠. 이 썰 중에 지금 가장 재밌는 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강욱 전 의원이 사면을 받을 것이고, 사면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이다. 아니, 이번에 최강욱 의원이 사면 복권이 될 건데, 사면 복권의 이유가 최강욱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서다 라는 썰이 지금 바닥하게 번져 있습니다. 진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지금 썰로서는 너무 유력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최강욱 검찰총장은 이미 확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강욱 검찰총장 썰은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봅니다. 왜? 9월까지,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법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청은 둘로 쪼개져요.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검찰총장은 앞으로 공중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검찰총장의 직급도 낮아집니다. 현재는 장관급인데 차관급으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사람을 검찰총장이 임명을 했든 뭐에 임명했든 진급을 시켜주지는 못할 정도지언정 강등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최강욱 검찰총장인 결국에 최강욱을 검찰총장 장관급에 앉아놨다가 기소청장이나 중수청장 등 한 칸 낮은 쪽으로 강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최강욱 검찰총장 이 기용설은 조금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인터넷이 됐든 SNS가 됐든 최강욱 검찰총장 기용설은 바닥에 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썰은요, 검찰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강욱이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청이 지금 완전히 난리도 아니에요. 사실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최강욱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뭐부터 할 것 같으냐, 누구부터 작살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파다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얼마나 최강욱을 그동안 괴롭혀왔으면 최강욱 검찰총장 썰이 도는데 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고. 그죠? 이거는 결국 검찰이 스스로 자업자득인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확실하다라고 전해지는 거는 조국 전 대표하고 정경심 교수가 사면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강욱, 조희연 이분들도 사면 복권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죠. 최강욱 전 의원이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강욱 의원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걸림돌, 공직 진출의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최강욱 의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변호사 자격증도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검찰총장에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권이 되는 순간 다 가능해지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지만 공수처장이나 중수처장 혹은 기소청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공수처장은 아직까지 오동훈 공수처장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고요. 중수처장이나 기소청장으로 기용될 가능성은 현재도 매우 높습니다. 검찰총장 곧 없어질 직위이죠. 따라서 검찰총장 기용설은 좀 아닐 것 같아. 하지만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검찰개혁법이 통과되면 중수처장이나 기소청장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런 썰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른바 국민추천제라는 것을 시행을 했는데, 이 국민추천제가 시행되자마자 제일 많이 추천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강욱 의원이었다고요. 최강욱 의원하고 뭐 이문정 검사, 이 사람들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해달라,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 해달라, 막 그런 추천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추천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이 최강욱 전 의원한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자 최강욱 의원이 당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아유 뭐 내가 무슨 공직에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당장 사면 복권이 돼야 된다고. 내가 지금 변호사 활동도 못하고 있지 않냐고. 요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슬그머니 넘어가기도 했어요.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본인도 마음이 있다라는 거 볼 수도 있지. 아, 나 그런 공직 안 맡을 겁니다가 아니라, 아유, 나 아직 사면 복권이 안 돼가지고 공직 맡을 수가 없어. 사면 복권부터 시켜달라고 그래. 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시켜주면 할 수도 있다. 여건이 되면 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두어 달 전부터 최강욱 의원이 중책을 맡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은 꽤 많았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요, 법원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강욱 검찰총장이라는 말은요, 최강욱 의원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올라온 유튜브인데요. 검찰총장 유력 최강욱이라는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최근에 부친상을 당했죠. 이 부친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제목이 이겁니다. 검찰총장 유력 최강욱. 빈소도 오지 않은 검사 후배들에게. 예. 약간 장난스럽죠. 야, 내가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야, 후배들, 니들 나한테 상가집에도 안 오냐? 뭐, 요런 타박입니다.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검찰총장의 최강욱이 유력하다라는 썰은 최강욱 의원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도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것은 검찰입니다. 설마? 라는 반응부터, 야, 검찰총장 임명 안 한다 하던데? 근데 이번에 검찰총장 임명한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지금 반응은요, 최강욱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마치 경기를 하듯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설마 아니겠지? 야, 총장 임명 안 한다며?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말투인 거죠. 검찰은 지금 사실상 최강욱이 실제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될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지금 안테나를 올리고 막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정보 수집에 나선 거죠. 대통령실, 법무부 이런 데 막 전화를 돌려가 상황 파악이 열심히 진행 중이에요. 최강욱이 실제로 사면이 되는지, 사면이 되면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건지, 혹은 무슨 다른 공직에 갈 건지, 막 지금 전화통화가 열심히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강욱 의원을 직접 처벌했던, 최강욱을 기소했던 검사들, 수사했던 검사들은 지금 죽을 맛이겠죠. 최강욱이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그들은 뭐가 된다? 뭐가 되기는 뭐가 돼? X 되는 거지 뭐. 나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 얼마나 얘네들 당혹하겠습니까? 이들의 당혹감은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런 질문을 합디다. 모 검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최강욱 검찰총장 썰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정말
총장 할 의향이 있다더냐? 라고 저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최강욱이 정말 검찰총장 할 의향이 있대? 진짜로 그럴 생각이 있대? 있지. 시켜주면 하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여건만 갖춰진다면 시키면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검찰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당혹해했습니다. 지금 검찰청의 분위기가 딱 그건 거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검찰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검찰을 병들게 만들었던 적폐들이 뿌리째 뽑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검찰들이 검찰을 떠나야 되는, 아니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법조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꽁꽁 숨겨두고 있는 숱한 여러 가지 비위 행각들, 이들이 한꺼번에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데는 어디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대검 범정입니다. 범죄정보 담당관실. 범죄정보 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뭘 했느냐면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런 그다음에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검찰의 좀 비판적인 세력들, 검찰을 상당히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해왔어요.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거지. 장용진 같은 경우는 검찰의 사찰 대상이 된 건 오래전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뻥끗만 해도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고소고발이 막 들어옵니다. 고소고발하라고 찔러주는 거지 장용진이가 만약에 어떤 기자를 욕했다. 그러면 그 욕한 내용을 그대로 표본을 떠가지고 해당 기자한테 준대. 그러면서 야 고소해라. 야 내가 고소장 다 써줄게. 니는 이름만 빌려라. 도장만 찍어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지금도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강욱 검찰총장이 되면은 이거 못하는 건 둘째 문제고 지금까지 이런 짓을 했던 놈들이 다 줄줄이 잡혀가는 거지. 잡혀가고 검사 옷을 벗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얘들은 감옥에 가야 되겠죠. 얘들이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면 뭐가 된다? 변호사로 활동을 못해요. 검찰청 조직이 두 개로 쪼개지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눠진다. 이 문제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야. 지금까지 나쁜 짓을 해왔던 검사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안 쫄고 배겨? 그러니 최강욱이 정말 검찰총장 할 의사가 있다더냐라고 묻고 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로서는 지금 완전 비상입니다. 비상도 이런 비상이 없을 거예요. 동시에 이들은 현재 검찰총장 최강욱을 무슨 수를 써서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등이 불에 떨어진 거예요. 검찰 지금 벌써 최강욱 검찰총장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강욱 검찰총장, 그러니까 최강욱이 사면 복권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 오는 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최강욱 검찰총장이 들어서는 순간 검찰은 진짜 박살이 날 거예요. 기소청, 중수청 조직이 두 개로 쪼개지는 문제나 보안수사권 이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동안 검찰이 조직적으로 벌여왔던 각종 나쁜 짓들 그 내용이 다 공개되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혹은 대장동 사건에서 왜 그 진술을 뒤집는다든지 왜곡된 진술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예, 이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증인들을 꼬드겨가지고 그런 진술이 나오게 했는지 싹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야, 최강욱 검찰총장.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가 됩니다. 검찰이 그동안 어떤 짓을 해왔는지가 낱낱이,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 공작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 최강욱 검찰총장을 막아야 될 이유, 검찰로서는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최강욱 의원의 주변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욱 주변을 탈탈 털어서 흠집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다 찾아내라는 거야. 새롭게 나오는 것이 없다면 기존에 알려지는 것을 재탕도 해라. 이렇게 지금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짤짤이 발언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최강욱을 흔들어라. 최강욱의 흠집을 내라.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최강욱이 검찰총장이 되는 걸 막아라. 이런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검찰이요 상당히 좀 악독해요. 얘네들은 자신들한테 좀 해가 될 만한 사람, 검찰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을 막 파요. 막 파가지고 흠집이 될 만한 걸 찾아내. 찾아낸 다음에 이걸 크게 부풀려. 그리고 그거를 몰래 언론사 기자들한테 흘려주는 거야. 그럼 기자들은 이거를 베베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뻥 터뜨립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최강욱이죠. 그 최강욱의 짤짤이 발언, 있지도 않은 그 짤짤이 발언이 결국에 최강욱 의원을 의원직 사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이 정말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이 바로 이겁니다. 검찰 조직에 해가 될 만한 인물은 미리 사전에 제압을 한다. 그 사람한테 도덕적, 인간적 흠집을 만들어가지고 없으면은 조작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예요. 검찰이 직접 나서기 전에 언론이라든지 뭐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도덕적, 정치적, 인간적 타격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이 나서서 제거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짤짤이 사건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돌아가 보죠. 아무것도 아닌 말을 엄청난 얘기가 되는 것처럼 마치 짤짤이 발언 그거 솔직히 있었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설령 존재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당시 검찰과 언론은 최강욱의 그 성희롱 발언이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뭐 민주당 뭐 보좌관 협의회니 뭐 이런 애들도 끼어들잖아요. 박지현인가 하는 애들 끼어들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최강욱 의원이 억지로 사과를 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국 최강욱 의원이 당시 재판받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 사건 유죄 판결이 나버립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냥 사법적으로 누명을 씌우면은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그 전에 미리 힘 빼기를 한 거죠. 짤짤이 사건 같은 걸로. 이게 검찰이 쓰는 수법이에요. 여기에 당한 사람 많습니다. 별것도 아닌 내용이 마치 별거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사람 하나 바보 만들잖아.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코인이 뭐 어때서? 코인이 불법이야? 그리고 김남국 코인 한다는 거 몰랐어? 세상이 다 아는 사건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김남국 코인 가지고 난리를 떨었잖아요. 결국 김남국 의원 그 사건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했고요. 총선에 출마도 못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사건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 사건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 택도 아닌 사건, 문제가 안 되는 사건을 문제로 만들어 그 다음에 민주당 내의 일부 세력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부추기겠죠. 그들이 사건을 터뜨리게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고 나면 검찰이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아주 검찰청에 들락거리게 만들지. 그리고 기소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정치적으로 몰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피해본 사람들 많아요. 장영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경 대변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검찰의 수법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또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최강욱 의원의 뒤를 캐고 있답니다. 주변부를 막 캐고 있대요. 그래서 꼬투리가 될 만한 사건들을 막 찾고 있다는 거야.
최강욱 의원이 실제로 사면 복권이 된다든지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은 분명히 최강욱 의원의 뭐 사소한 뭐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뭘 또 시비를 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강욱 의원 최근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조의금 낸 사람 중에 누구누구가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이걸 엄청난 비리 의혹으로 부풀린다든지 요렇게 할 거예요. 아니 누가 와가지고 조의금 낸 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상 치른다고 정신이 없는데 조의금 낸 사람 일일이 다 체크해 봐야 되나? 예, 근데 체크 안 했다. 누구한테 조의금 받았다. 요거 가지고도 시비 털 수 있어요. 검찰이라면 그럴 수 있어. 지금 그런 작업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최강욱이 무섭다는 얘기야. 우리로서는 반드시 최강욱 의원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조만간 분명히 최강욱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발 무슨 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최강욱 의원을 지켜주셔야 돼요. 검찰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힘을 모아서 최강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아까운 인재를 또 잃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겪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최강욱 의원 말고도요 박은정 의원에 대한 험담도 참 많이 번져 있어요. 뭐 박은정이 뭐 실력이 없다더라, 뭐 남편이 뭐 어쩐다더라, 뭐 이런 택도 아닌 얘기, 카더라 축에도 못 끼는 이런 이상한 헛소문들이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 경우도 지금 뭐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둥, 법무부 장관이 될 거라는 둥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뭐 박은정을 흔들려고 드는 거예요. 이런 수법 또 쓸 거예요 지금.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비방이 막 번지고 있죠. 이거 역시도 저는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이번에 사면 복권이 돼서 돌아온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생각해 보세요. 검찰은 어떻게 될까요? 적폐 세력은 어떨까요? 이재명만큼 무서운 게 조국이 되는 거야. 조국이라는 사람 원래 참 말랑말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 검찰에 의해서 적폐들에 의해서 정말 온 가족이 도륙당하는 비극을 겪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은 더 이상 과거의 말랑말랑한 새님이 아니에요. 이런 조국이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검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적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이 적폐와 검찰, 정치 검찰은 조국의 복귀를 무슨 수를 써서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헛소리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이간책으로 지금 번져 있죠. 그래서 뭐 조국 대표를 뭐 사면하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네 마네 개풀 뜯어오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윤석열은요 김태우 그 강서구청장인가 김태우 그 사람 원래 검찰 그 수사관이었죠. 근데 검찰 수사관인데 조국을 저격하는 걸로 이 사람이 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강서구청장직을 내려놔야 했어요.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벌어지기 직전에 윤석열이가 김태우를 사면해 주죠. 그래서 김태우는 지 때문에 벌어지게 된 보궐선거에 재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될 뻔까지 했죠. 자, 윤석열 정치적 부담 뭐 이런 거 고려를 안 하는 놈이죠. 자, 윤석열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왜 조국을 석방을 못 시킵니까? 왜 조국 사면 복권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끼리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예, 이거는 적들의 농간입니다. 적들의 이간책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조국 사면 복권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조국 사면 복권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정권 초기에. 그리고요, 조국이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면 되지 절대 마이너스 안 됩니다. 무슨 정치적 부담 운운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놈이 밀정입니다. 그런 놈은요, 일찌감치 여러분 걸러내세요. 검찰의 농간에 우리가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참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호소드립니다. 검찰은요, 자신들한테 위해가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막 파헤쳐 가지고 흠이 될 만한 거를 퍼뜨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꼬투리 잡아서 막 엄청난 것처럼 퍼뜨릴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막아주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누명을 씌울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조의금 얘기를 했죠. 그 조의금 같은 거 집이 털어가지고 이걸 뭐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또는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식으로 밀고 갈 수도 있어. 예,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확정 판결이 언제 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바로 윤석열 탄핵 투표를 하는 날, 그 전날 조국 전 대표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납니다. 동시에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죠. 사실상 조희대가 윤석열 내란 진압을 방해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12월 3일에 내란이 벌어져가지고 12월 7일, 9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투표를 하는데 딱 거기 맞춰가지고 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어. 그리고 감옥에 보내버려. 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조국입니다. 그 억울한 조국을 우리가 계속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사면 복권을 막는다? 아니 그럼 조이대란 새끼는 뭔데? 조이대란 새끼는 정치적 부담 안 가서 그렇지 됐겠어요?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내란 진압 중인데 내란 진압의 핵심 세력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놈이 어딨어? 그걸 누가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다고요. 걔네들은 왜 정치적 부담 같은 건 고려 대상에도 안 넣는데 왜 우리는 동지를 구해내는 것조차 정치적 부담 운운해야 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놈이 개새끼예요. 예,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자, 호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오늘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번